요즘 집값 때문에 고민들이 많으시죠. 뭐 즐거우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집은 남자들이 예측하면 다 틀립니다. 지금까지 저 세대 친구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게 이 집 때문에 괴로움을 당합니다. 왜 내가 강남으로 이사 가자 했는데 안 가고 끝까지 무슨 세계 경제가 어쩌고 뭐 외환위기가 어쩌고 하면서 경제 안 좋다고 있더만은 이 모양이 됐다 해서 지금 그런 불평을 듣는 친구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집값을 예측할 때 남자들은 그렇게 해요. 남자들은 꼭 세계 경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장률이 어쩌고 하면서 경제 여건으로 보건대 집값은 안 오른다 이러는데, 원래 경제라는 것은 항상 울퉁불퉁합니다. 여러분들 경제 들으면서 야 오늘 경제가 무지 좋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경제는 원래 그렇습니다. 항상 울퉁불퉁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길게 해보면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지금 유엔 통계 데이터상 거의 뭐 유일하게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뭐 중공업 구조조정, 외환위기 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동안 성장을 해왔는데요. 남자들은 그런 걸 봅니다. 여자들은 집을 택할 때 어떤 걸 보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여자들은 학군을 택하고 교통을 택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주식으로 치자면은 그게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 어프로치입니다. 그 기업이 얼마나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장사를 잘하고 있는가를 보고 기업을 사는 것이고요. 남자들이 사는 형태는 뭐냐면은 세계 경제가 이렇고 성장률이 어떠니까 이 기업을 사자인 것인데, 결국 집이라는 것은 이제 그 펀더멘털 어프로치가 맞거든요. 교통 여건이 어떠냐, 학군이 어떠냐, 그 다음에 생활 여건이 어떠냐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자들의 판단이 다 맞았습니다. 하여튼 왜냐하면은 한 50년 동안 집값은 계속 올랐기 때문에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강의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던데요. 최근에 9.3 조치인가 부동산 조치가 있어서 저 창원 쪽에 가서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물어봤더만은, 야 우리를 놀리느냐? 우리 집값 떨어진 거는 2년 전부터다. 무슨 9.3 조치로 집값 안정화? 우리한테는 남의 나라 이야기다. 부천에 가서 또 그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만 거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9.3 조치는 우리하고 별개의 이야기다. 결국 9.3 조치는 저 강남하고 서울, 경기 몇 군데 이야기입니다. 창원만 하더라도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 가서 그 택시 기사분한테 여쭤보니까 집값 요즘 떨어졌죠 했더만은, 아닙니다. 2년 전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값이 지방으로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압축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수도권으로 이제 쭉 몰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 돈 있는 분들이 이제 안 되겠다. 이미 다 그걸 낌새를 채셨으니까 서울에 집 사자 해서 이제 최근에 데이터 보면은 10명 중에 2명이 서울 집을 산 사람이 지방 사람들이 샀더라. 뭐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저도 강남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강남에 살면서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 강남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 가구 수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집 예측을 하려면 인구를 봐야 될까요? 가구를 봐야 될까요? 가구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100명이 있는데 가구당 10명이 산다 하면은 한 가구에 10명이 사는데 인구가 100명이 있으면 집이 몇 채 필요합니까? 100명이 있는데 한 가구에 10명의 가족이 산다고 그러면은 10채면 되죠. 그런데 한 가구에 한 명 산다면 집이 몇 채 있어야 됩니다. 100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구 수를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인구수를 보든 가구수를 보든 큰 차이가 없어서 이제 그냥 인구수를 보았는데 다 증가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는 이게 서로 막 다르게 증가한다는 것이죠. 다른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가구수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본 인구 구조 관련 핵심 수치 테이블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 관련된 핵심 테이블, 이거를 꼭 좀 핸드폰으로 찍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찍어서 기억은 되게 힘드실 거고요. 이거는 제가 있던 거를 저 나름으로 통계청에서 발표된 데이터를 다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과거 20년하고 앞으로 20년 이야기입니다. 과거 2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하면요. 가구 수가 570만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인구수도 이만큼 증가했어요. 인구수가 이만큼 증가했는데 가구 수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가구 수 증가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20년 동안도 가구 수는 210만 가구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주택시장 그래도 가구 수 증가하지 않느냐, 주택의 멸실 수요도 있을 거고 뭐 이러면은 계속 집은 지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 이유는 맞는데 우리가 내역을 한번 뜯어보시죠. 첫째, 가구 수는 증가하는데 과거 20년에 비해서 증가 속도가 뚝 떨어졌죠. 일단 그게 우리가 20년 동안 이루어진 속도하고는 다르다는 것. 그게 앞으로 20년 동안 있을 환경입니다. 가구 수 증가하되 과거에 증가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훨씬 떨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570만 가구가 어떻게 증가했느냐. 연령별로 보면은 40, 50대 가구가 260만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40, 50대 가구는 어떤 가구냐 하면은 자식이 다 크고 해서 자꾸 큰 집이 필요한 가구들입니다. 그 가구가 20년 동안에 260만 가구가 증가했어요. 많이 증가했습니다. 60대 이상 가구가 400만 명 증가했고 20, 30대 가구는 10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가구가 570만 가구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70만 가구 증가한 것 중에 260만 가구 증가라는 40, 50대 가구의 증가가 있었는데요. 향후 20년 가구 한번 보시죠. 210만 가구가 증가하는데 어떻습니까? 20, 30대 가구 130만 가구 감소하죠. 40, 50대 가구 드디어 190만 가구가 감소합니다. 과거 20년에 260만 가구가 증가했다가 190만 가구가 감소합니다. 이게 되게 큰 충격일 거로 보아집니다. 제 생각에는. 그 대신 어느 가구 수가 어느 연령대 가구가 증가해서 이 210만 가구를 다 커버해 줍니까? 바로 60대 이상 가구입니다. 60대 이상 가구가 530만 가구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동안 210만 가구가 증가하지만은 그 중에 530만 가구가 60대 이상 가구의 증가고 나머지 40, 50대 가구는 190만 가구가 감소하고 20, 30대도 130만 가구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60대 이상 가구,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같은 경우 50대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차라고 그러는데 60대 이상도 집을 사게 되면 거의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효 수요라고 그러죠. 집을 막 사고 싶은 수요들. 40, 50대만 하더라도 이 학군 때문에 옮겨가고 싶고 평수를 넓히고 싶고 뭐 다이내믹해요. 이런저런 집을 사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기는데 60대 이상이 딱 접어들면은 자녀들은 다 이제 뭐 교육 다 받았던 거고 이제 결혼하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근로소득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부부가 둘이 남아 있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평수에 사람을 채우는 것보다 가구하고 전자제품이 다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평수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60대 이상 가구가 530만 가구가 증가해봐야 주택시장의 어떤 역동성이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요. 주택시장의 역동성은 30대, 40대, 50대가 증가해야 역동성이 마구마구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20년 동안은 주택시장의 역동성이 뚝 떨어진다는 것. 그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그 570만 가구가 과거에 증가했던 것들에서 가구 구성원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 2인 가구하고 그 다음에 3인 이상 가구로 보면은 570만 가구가 지난 20년 동안 증가했는데 3인 이상 가구는 110만 가구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큰 집을 수요하는 가구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감소했고 1, 2인 가구가 680만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형 주택을 수요할 가구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는데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20년 보면은 210만 가구가 증가하는데 그 중에 1, 2인 가구가 380만 가구가 증가하고 또 증가합니다. 그리고 3인 이상 가구는 170만 가구가 감소합니다. 1, 2인 가구는 우리나라가 40년 동안에 거의 1000만 가구 이상 증가합니다. 우리나라 주택 정책상 앞으로 한 20, 30년 지나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우리나라의 주택을 평수를 10평, 뭐 18평, 25평 이런 거 별로 지었습니까? 안 짓고
25평, 30평, 40평대 마구 지었지 않습니까? 그 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동차도 에쿠스를 팔면 마진이 많이 남듯이 집도 큰 평수를 팔아야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팔아놓았는데 문제는 앞으로 한 20년, 30년 지나고 나면은 노부부가 살다가 남편 먼저 세상 떠나면 혼자 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1인 가구가 많이 생기게 되고 지평수는 넓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택 정책의 미스매치가 이제 한 몇 가지 들면은 일단 그래서 요즘 뭐 큰 평수 50평, 60평은 가구를 분할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분할해 가지고 소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세를 월세를 받아 가지고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그것도 이제 가구의 주택의 공급으로 작용하게 될 테인데요. 그것처럼 가구 원수에 안 맞게 너무 큰 평수의 집을 지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도심의 주택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소형 주택을. 젊은 분들이 저 일산이나 분당에서 1시간씩 차를 타고 도심에 출퇴근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도심에 한 10평대 아파트, 10평대 주택에서 오피스 같은 데에서 오피스가 아니죠. 소형 주택 같은 데서 그냥 일어나서 걸어서 한 2, 30분 가는 데가 낫겠습니까? 당연히 도심에 그런 것을 지어야 됩니다. 지어야 되고 도심에 50층, 70층을 지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도심에는 층수를 낮춰놓고 저 일산하고 분당에만 딥다 50층짜리를 지어놨습니다. 원래 외국 같은 데 봐보면은 외곽에 가면은 단독주택이 있고 도심에 가면은 높은 층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도심에는 층고를 제한하고 저쪽에 외곽에 가면 50층씩 확 지어놨습니다. 나중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50층 지어놓은 게 재건축 되겠습니까? 세월 50년 흐르면은 재건축 안 되죠. 재건축 해봐야 남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집값은 자꾸 떨어지겠죠. 집값 떨어지면은 괜찮은 사람들 나가버리고 집값이 싸지니까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게 돼서 이게 이제 슬럼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50층 지난 집도 나중에 한 3, 40년 지나면은 신도시나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이 슬럼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일어날 어떤 가구의 변화 때문에 주택 시장에서 일어날 변화입니다. 물론 당장 5년, 10년 살고 투자할 때는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미 일산이나 저런 데 가보면은 이제 그런 일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20년, 25년에 이제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아파트를 지으면 그걸로 다 이사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 가격은 자꾸 떨어지게 되고 그럼 이게 이제 재건축 안 하면 슬럼화가 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좀 모양이 이상하게 해놨습니다. 이상하게 주택 정책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도심에 소형주택을 짓겠다 그러는데 그 시간이 걸려서 좀 안타깝습니다. 좀 소형주택으로 뉴욕 같은데 여러분들 그 드라마나 이런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진짜로 한 5평 이런 데 해놓고 침대 이렇게 꺼내가지고 하고 선반 꺼내서 살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시 접어놓고 이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심에는 그렇게 소형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소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 누가 있느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 구조가 향후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그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외곽으로 다 나갑니다. 도심에 살만한 그런 집이 없고 마포 같은 데 집을 지어도 30평대 짓는데 저 돈을 주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다 외곽으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외곽에 가서 지금 1시간씩 출퇴근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조가 이제 고쳐져야 되는데 향후에 하여튼 제가 가구 구성으로 보건데 가구 구조 변화로 보건데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활력이 뚝 떨어집니다. 활력이 뚝 떨어지고 오히려 리노베이션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이제 막 재건축하고 신도시 만들고 하는 것들은 이번이 거의 끝으로 아마 활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제가 전국만 보여드려서 그러는데요. 서울, 전국, 경기 지역의 그 연령별 구성 변화입니다. 보시면은 60대 이상의 가구 비중은 저렇게 우리가 서울은 예외겠지. 전국이니까 지방이 들어가서 그렇게 했지 하지만은 서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 경기, 전국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60대 이상 가구 수의 비중. 그다음에 33, 4, 50대 우리가 제일 핵심적인 다이내믹 관계죠. 이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도 예외가 아니고요. 경기 지역이나 서울이나 전국이나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게 앞으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연령별 가구 수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내미즘이 많이 떨어지고 어떤 시장에서 다이내믹스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시장에 가격이 오르기 쉽지 않다는 뜻일 겁니다. 그다음에 가구 원수 1, 서울에 이제 1, 2인 가구, 서울에 3인 이상 가구, 그다음에 경기 지역 이렇게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특징적인 게 나타나죠. 보시면은 저기서 제일 위에 크게 증가하는 것, 저것이 바로 경기 지역의 1, 2인 가구입니다. 앞으로 경기 지역의 1, 2인 가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한다는 것이죠. 그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집값이 비싸니까 젊은 사람들이 사는 곳을 다 경기 지역으로 뛰쳐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뭐 하여튼 국가적으로는 이거는 엄청난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저출산이다, 결혼 안 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 주택 정책 자체가 잘못되었고요. 그래서 경기 지역의 3인 이상 가구는 뭐 어느 지역이나 줄어드는데 서울 지역이 더 많이, 서울 지역은 이미 꺾여서 줄어들고 있죠. 3인 이상 가구는 줄어들고 있고 1, 2인 가구의 숫자가 증가하다가 정체된 반면에 경기 지역은 이렇게 이제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향후에 이제 가구 원수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소화 도대체 뭐 가구 구조는 막 이야기를 했는데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된다는 거냐? 이건 뭐 전문가도 잘 모르는 분야이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뭐 주택 시장은 일본도 그랬고요. 일본처럼 급락은 당연히 안 하겠죠. 그거는 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전반적으로 안 좋다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젊은 분들한테 조금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제 주변을 보면은 야 이거 주택을 어디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뭐 재테크 모임도 하고 스터디 그룹도 해서 막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향후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가구 구조는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고 또 세상은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4차 산업혁명이 엄청나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마존 이런 데 아시죠? 아마존이 어떻게 당일 넓은 미국 지역에 당일 배송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마존 비행기를 타고 와도 당일 배송을 못 하는데요. 아마존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미리 이걸 주문할 것을 추정을 해서 물건을 미리 보내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이미 그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빅데이터, 이제 좀 있으면 블록체인이 막 뜨게 되겠죠. 이게 또 들어오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은 또 어마무시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 하드웨어, 벽돌과 콘크리트에 신경을 쓰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제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재능이나 이런 부분을 이런 쪽에 할애하는 것보다 앞으로 시장이 진짜로 크게 펼쳐질,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질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분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쏟고 이 분야에 여러분들의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